QR코드 문제를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했던 것도 신의 한 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유튜버에서는 그 QR코드 문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QR코드가 중요하다라고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표가리 문제라든지 뭐 투표함 문제, 그 당시에 다른 유튜브라든지 뭐 민경우 의원 본인도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고 지금은 보는 눈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박스가리 문제까지도 지금 그 부분이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하는 데까지도 이제 받아들인 단계가 왔습니다. 신의 한 수는 흔들리지 않고 한 길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가 아까 1일 뉴스 때 말씀드렸던 이 실제 투표 인원과 실제 투표 인원과 그 집계된 표수가 또 다른 부분이 또 혹시나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한번 그 민경우 의원 오전에 발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특종이 나올지, 어떤 증거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얘기부터 그럼 먼저 해드릴게요. 네. 민경우 의원이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을 올렸는데요. 조작 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라는 제목으로 4가지 증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시청률과 호응도가 제일 높은 게 바로 출구조사 방송입니다. 그리고 대승의 결과가 예측되면 대개 아래 첫 번째 사진처럼 웃고 박수를 치며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최대 170석까지 대승을 예측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그들 가운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웃지 않고 박수도 건성으로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낙연 선대위 위원장은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때 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뭘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낙연 당선자가 답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출구조사에 민주당 반응을 보면요.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거의 축제가 벌어졌고요. 뭔가 서프라이즈 파티가 일어난 듯하고 지금 의원들 보면은 막 손을 박범계라든지 윤호중 보면 막 손을 들고 박수치고 있고 진짜 무슨 월드컵에서 골 넣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사실은 재밌는 게 지방선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출마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국회의원 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출마해서 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축제였는데요. 막상 이번에 4.15 총선의 출구조사 상황 170석 이긴다라고 나왔을 때 상황을 보면요.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아요. 침울해요. 사람들이 일부가 박수 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손도 안 올렸는데 이낙연은 그 자리에서 양손을 들면서 어이 조용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민경우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증거 두 번째, 조작선거 빼박 증거 2. 대개 대승을 거둔 선거의 1등 공신은 선거 뒤에 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공이라고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며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는 걸 심지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무섭고 두렵다며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양정철에게 묻습니다. 뭐가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근데 뭐 굳이 양정철이 볼리비아 다니고 뭐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죠. 민경우 의원 주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볼리비아를 갔던 거, 중국을 갔던 거는 이제 민경우 의원이 정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선거가 끝나니까 대승을 했으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양정철, 그야말로 삼철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했었는데 그렇다면 선거 승리가 되면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무섭고 두렵답니다. 그러니까 민경우 의원은 물어보는 거죠. 누가 협박이라도 한 겁니까? 와. 그리고 의미심장한. 당신 지금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냥 있는 소리를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요. 중앙일보에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 압승 뒤에 떠나는 양정철 총선 결과 무섭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 선거에 지면 억울한 게 인지상정이다. 전국 최소인 171표 차이 낙선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인천 미추홀 을구의 남영희 후보가 그 주인공. 기세 좋게 재검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재검표가 필요했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총선 불복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남 후보에 묻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완마 바로 철회해버렸네. 그래서 남 후보에게 묻습니다. 그날 재검표를 막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171표 차의 낙선. 남영희가 얘기한 것은 생각이 짧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171표란 말이에요.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왜 접었을까? 혹시 재검표를 하면 뭔가 드러나는 건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추홀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의 이번 선거를 보면요, 사실은 이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 연수을 같은 경우는 3자 대결을 했을 때 좌파가 둘이었고 민경욱 의원이 하나였어요. 근데 반대로 남영희 같은 경우는 우파가 둘이었고 남영희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진다는 것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우파표가 둘로 갈렸는데 내가 어떻게 저라고 생각하겠죠. 특히 이번 선거판을 보면은 양자 대결해도 좌파가 다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다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혼자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남영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남영희는 재검표 추진하겠다 했고 기사에서 대서특필됐었잖아요. 그렇죠. 싹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영희가 재검표를 포기하면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는 이 선거 결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짧았다 하면서 재검표를 포기를 해요.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거 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이후에 또 민경욱 의원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증거, 네 번째 증거에 대해서. 조작 선거, 빼박 증거 4. 저를 아끼는 분들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 진짜 빼박의 물증은 없느냐고. 왜 없겠습니까? 월요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습니다. 조작 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전에도 말했지만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간접적으로 좀 취재한 부분이 있죠. 네, 지금 너무 중요해서 지금 뭐 비밀이긴 하지만 네, 정보 소스는 얘기 못하죠. 네, 일단은 뭐 엠바고가 걸려 있고 예. 그 토론회장에서 직접 밝히겠다고 해서 저희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월요일 날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펼쳐지는 이 토론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게 나올 것 같고, 신의 한 수에서도 직접 중계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월요일 날 꼭 그 방송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지금 놀라워서, 아까 제가 통화를 하고 나서 대표님 말씀드렸는데 네. 대표님께서 되게 고민하시잖아요.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월요일 날 아니, 저희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네. 간접적으로 들은 네, 건 굉장히 네. 충격적이었어요. 예. 뭐 정확한 내용을 다 받은 건 아니라서 뭐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토론회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올 예정이라서요. 여러분들께서 꼭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신의 한 수의 생중계 꼭 보셔야 된다. 저희가 그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다반 뉴스에서 이제 뭐 자세하게 보도를 다시 하겠지만 월요일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1시 반 뉴스가 있는데 1시 반 뉴스를 그거랑 연동해서 하려고 예. 해요. 아예. 예. 근데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본인을 제외하고는 측근에 있는 보좌진들마저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혹시 민경욱 의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이 증거가 그냥 아하. 묻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민경욱 의원을 지켜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죠. 박한석 부장부터. 뭘 개인적으로 저는 내부자의 양심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되어서 내부 관련자의 양심 선언이 나오게 된다면 이 판을 말 그대로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이 내부자의 양심 선언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동윤 기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도 지금 우리 박한석 부장님의 생각에 좀 많이 동감이 되는 게요.
사실 그동안 저희 신한수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관련 의혹들 중에서 많이 언급했던 게 이제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가령 투표를 한 그 용지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부실했다. 뭐 그리고 다른 데 보도 보니까 무슨 이상한 박스에 뭐 담겨졌다더라. 뭐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관리 부실의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어떠한 절차가 있었고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 여러분이 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쪽 일을 잘 아는데 내가 그쪽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 이런 것들 부실하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은 당연히 선거 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인 난국,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약간 박아섭 부장님의 생각에 좀 동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 여기 이제 채팅에 나온 반응으로 말씀드리면 네. 양정철과 짱 하고 나타나서 양정철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채팅 반응이니까. 네. 뭐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아주 디테일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민경욱 의원이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신변에 위협이 생길 걱정도 할 정도로 좀 저희가 사실 뭐 여기 채팅창에도 왜 월요일 날이냐 오늘 하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약간은 좀 아주 좀 이 판세가 확 뒤집힐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이 좀 기대가 되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 되게 역사의 또 현장에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자, 왜 월요일인가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그럴 수뿐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증언자가 나 월요일 날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자료를 주는 사람이 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월요일 날 꼭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어떤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뭐 CCTV 자료라든가 아니면 파기됐던 용지들이 어디선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일정 부분의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해볼 텐데 여러분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왜 월요일이냐? 즉 제보를 하는 사람이 월요일까지의 말미를 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후 2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자들이 다 모이죠. 그러니까요. 오후 2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마감이 3시부터 4시 정도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2시라는 건 뭐냐면요. 화요일 조간신문에 싹 깔릴 만한 내용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메인 뉴스에 도배가 되겠죠. 2시. 민경욱으로 예. 양일간에 걸쳐서. 그렇죠. 그러면 저녁에 뉴스에 나오고 그걸 못 보신 분들이 다음날 아침에 눈 떴더니 엄청난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 네. 다만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